이 내용은 제가 다시 다듬으려고 한 내용 중에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제 생각과 지금까지의 내용과 진실에 모두 가까워 글 내용을 좀 다듬어 옮깁니다. 크게 빼거나 넣거나 하려니 너무 사설이 많고 내용이 어지러워져 뼈대에서 제가 추가로 중간중간 살을 붙였습니다. 그가 발에 액세서리를 또 위치 신호를 항상 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소속사가 할 만한 일이 아니란 거지요. 꼭대기에서 또 바로 혈육으로 이어지는 그 꼭대기이니 정말 독 안의 쥐였으며 그 미키는 너무 순수한 영혼인데 처지를 너무 잘 알았으면서 마지막을 알았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혼과 바꾸어서 남긴 증거를 그들은 그에게 붕대를 감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붕대 감았다 이거 아직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찾았냐 찾았단 말은 안 들리고 더구나 그 당사자는 진짜 멍이 아닌데 굳이 붕대 감을 행동을 할까요?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요. 다른 장소에서 그가 복부에 상처가 생겼다면 말이 됩니다. 물론 결과서 유출된 거에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군터인지 일본인 의사에게 모두 맡겨졌는데 이 부분은 현재 나온 말들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지만 나온 내용들을 그동안 올리긴 했어도 주인장은 여전히 이 부분은 앨런의 말을 더 신봉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형태이기도 해서요. 그의 순수함이 선함이 우직함과 정직함 그리고 강인함이 독이 된 모든 내용이 네티즌 수사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습니다. 깨끗하고 부드럽지만 그것이 유약이 아니라 강인함이었던 것도 모두가 같은 시각입니다.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은 비난이 아닌 합리적인 분석에 기반하고자 하니 비판과 토론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모든 시각이 같은 앨런의 의심스런 전체 내용과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장 법 집행관들은 명령에 따라 법을 어긴다. 법 집행관들은 2025년 9월 11일 오후 7시경 법을 어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명 파파라치가 웨이보를 통해 위멍룽이 불상사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한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위멍룽 소속사 공식 계정은 신중하게 작성된 성명을 게시했고 마치 공식적인 답변처럼 엄숙한 어조의 메시지는 파파라치의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으며 이 소식은 틀렸던 사람들이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을 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파파라치가 그저 장난꾸러기의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이것 보기에 공식적인 발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네티즌들이 해당 스튜디오의 실체를 추가로 확인하려 했지만 위멍룽 명의로 등록된 2개의 스튜디오가 몇 달 전에 이미 말소되었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리로 경찰 수사 중인 비극적 사건을 미리 발표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문그룹의 위험에 관한 문제가 아니란 거지요. 하지만 곧바로 인터넷 전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 쏟아졌고 제작사는 이후 댓글 기능을 비활성화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그동안 의문이었던 장면들과 영상들 말들 행동 느낌들을 모두 수사하고 수많은 영상 증거들이 나오며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당국의 조치는 일반적인 스튜디오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당국의 조치에 더 가깝습니다. 해당 공지사항은 여전히 스튜디오의 웨이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석 달이 지난 내용인데 전체적인 앨런의 덫에 관한 것과 그 이유와 그들의 의도를 잘 설명해서 제 영상 수도 많아서 뉴비분들은 연결로 다 추론하기 애매하실 거라 고쳐서 올리는 중입니다. 내용 이어집니다. 이 유령 회사가 어떻게 그토록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당국은 왜 당시 사람들이 이 불법 발표가 일련의 황당하고 끔찍한 일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점을 외면했을까요? 바로 그날 밤 휴대전화로 촬영한 짧은 동영상들이 온라인에 대량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짧은 영상들이었고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지요. 그는 땅에 엎드려 생명이 없는 듯 누워있고 머리 아래에는 붉은 물감이 고여있다. 복부 붕대가 선명하게 보였다고 하며 환자는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사망하기 전에 심한 궤양을 입었음이 분명했다 합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 포착된 흐릿한 이미지에는 그가 앞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좁은 공간에 울려 퍼지는 그의 비명소리가 담겨 있었다. 창문을 통해 멀리서 촬영된 영상에는 그가 여러 사람에게 제압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 거친 손길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늘에는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명 그런 그림이었고 실시간 촬영되었지요. 주인장은 충격으로 2번 다시 못 봅니다. 어마어마한 장정들이 구경하듯이 한 사람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도구까지 대동해서 재민한 듯이 하는 그 행동에 충격을 받았어요. 쉴 틈 없이 한 그 행동의 끝없는 시간 속에 갇힌 그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9월 9일 밤부터 9월 10일 새벽까지 베이징에 천둥 번개가 몰아치던 때였습니다. 그는 건장한 남자 2명 사이에 끼어 있었고 멍은 자신의 그날을 10일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한 듯 절뚝거리며 힘겹게 계단을 올라와 건물 밖에서 반대로 뒤집힌 자세로 매달려 필사적으로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분노가 가득 차 있어 누구나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팬들은 즉시 그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유먹룽이 사건 발생 전 며칠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명백한 부상과 감금의 흔적으로 입증된다고 했습니다. 주인장이 그 일 전에 이미 며칠 전부터 그는 터치가 진행 중이었고 낙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연루되었고 범죄 현장이 여러 곳이라는 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건물 추락 사고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명백한 의심과 영상 증거에도 불구하고 차오양 경찰은 9월 16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 해산된 해당 스튜디오는 팬들에게 루머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또다시 위먹룽의 어머니 이름을 이용하고 있고 사고사라는 결론을 받아들인 후 네티즌들은 곧바로 어머니의 안위와 자유 여부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그 글을 썼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요. 하지만 9월 21일까지 5일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그제서야 경찰은 사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소위 조사 결과라는 것은 고작 몇 문장에 불과했고 기사의 대부분은 루머와 끝없는 압박과 다그침을 반박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할애되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경찰이 9월 16일에 어머니가 올린 게시물을 유일한 법적 진술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9월 11일자로 불법 반격과 자기방어 문제에 관한 2가지 공지사항을 놓칠 리가 없었고 두 공지사항은 같은 페이지에 나란히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폭력 행위의 증거, 신체 수색, 외상, 불상사에 대한 목격자 진술 또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끄는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말은 확실하기에 종결이 된다이지 덮는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야 하고 현장은 봉쇄되어야 하며 증거는 확보되어야 하고 수사 및 독립보고서는 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는 특히 이미 등록이 취소된 회사는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는 사망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오양 경찰의 조치는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수사를 막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고 공개 발표도 하지 않아 불법적인 항소가 계속되도록 방치했으며 심지어 그들에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을 처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이 발표는 즉시 대중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소문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는데 일각에서는 위먹룽이 검은 자금 가공 증거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고위급 검은 자금 가공 네트워크와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유력 인사들의 입막음용 금전 지급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가 영상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밤에는 거친 충격음과 고함 소리가 들렸고 여러 영상 클립에 경찰차가 등장했지만 경찰관들이 폭력을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출하는 장면은 단 한 컷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준 거로 나왔지요. 대중은 자연스럽게 경찰이 공범인지 누가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신씨, 정씨, 지씨 등
이러한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거론되지만 우리는 경찰이 집단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선택적으로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도 법 위에 군림할 권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2015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당 기관지가 촉발한 당과 법 중 어느 것이 우월한지에 대한 논쟁을 되풀이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범인을 찾을 때 한두 명의 고위 관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집중하면 이미 진짜 핵심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9월 26일 정부는 전국적인 칡랑 2025 캠페인을 시작했고 검열 기관은 하룻밤 사이에 벽 너머의 정보를 사실상 말살했습니다. 그동안 모호한 논의만 무성했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평범한 벽 너머의 사람들이 한 젊은이의 생명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VPN을 구매해서 인터넷 접속 제한을 우회하고 X, 유튜브, 페이스북, 스레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를 찾고 공유해봤습니다.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정부 각급 기관에 편지를 쓰고 경찰 핫라인과 시민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녹음 파일이 유출되면서 모든 공식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경찰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가족 구성원만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들이 경찰 보고서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지적했을 때조차도 그들의 답변은 마치 틀린 답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반복에 그쳤습니다. 잘못된 답변에 대한 반응은 전체주의 정권의 오만함과 오직 가족 구성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여실히 드러낸다. 더욱이 이는 중대한 의심스러운 사망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의 법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차오양 경찰이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의 통합 지휘 아래 있던 정부 주도 핫라인 시스템조차도 법을 어기는 데 가담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회의론이 거세지고 사람들이 용의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용의자들은 소셜미디어의 모습을 드러내며 범죄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이장 가해자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 유먹롱이 사망한 후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고 심지어 일부는 그를 모르는 척하기까지 했다. 아이타이와 사각덕들. 일부는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생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으며 심지어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송충이와 판자는 영상에 분명히 포착된 바와 같이 도발적인 태도로 대중에게 반응했다. 공산주의 배경을 가진 신발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의 개인 정보는 하룻밤 사이에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부분은 벌써 신발의 행방에 대해 나왔지요.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 안 하시고 흘려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다시 올릴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요? 신발의 행적에서 오히려 이는 그의 특별한 지위와 그가 받았던 특별한 보호를 확인시켜준다. 가장 과장된 연기는 자본가의 미망인인 테나이룽에게서 나왔다. 10월부터 11월까지 그녀가 투자한 영화 2편이 완전한 보이콧에 직면했다. 두 번째 영화 시사회에서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오열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관객들이 자신이 영화를 통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자신은 희생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총격전에 휘말린 무고한 희생자처럼 우리는 영화에서 그녀의 연기력을 알 길이 없지만 시사회에서의 이 울음소리만 봐도 분명히 그녀는 자신의 눈물이 죄책감이나 생명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납득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이러한 계략과 위선으로 가득 찬 울음 장면이 아이러니했던 것은 바로 그 불명예와 이해관계의 붕괴 때문이었다. 오히려 이러한 몸짓과 퍼포먼스는 그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으며 모두 동일한 사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용의자 중 일부가 침묵을 거부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끝없이 압박하고 다그쳤다는 점입니다. 베이징의 언론인 712는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조작된 여러 차례의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그녀가 온라인에 공개한 끝없는 압박과 다그친 발신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꼬리를 남기는데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간디스토마들입니다. 챙 QINGSONG, 가우 TAIU, 리밍 어로러, 두 QIANG은 모두 예외 없이 가해자입니다. 7일 리는 소신 발언으로 큰 대가를 치렀다. 사임했고 부상을 입었고 끝없는 압박과 다그침을 받았으며 기존 및 신규 웨이보 계정이 모두 차단당했다.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을 굳게 믿는 나라에서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동 양식은 무지나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믿는 구석이 확실하단 거지요. 그들이 보이는 오만함은 오직 자신들이 정권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확신할 때뿐이며 사실상 자신들이 가진 것을 파괴하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명령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며 특히 판시치가 맞아 나는 물고기를 해쳤어. 그는 그렇게 돼야 마땅했거든. 이라고 말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너도 그렇게 돼야 마땅했거든. 그래서 거식이 표본됐잖아. 넌 1순위였단 거 몰랐지. 송충이가 사기성으로 먼저 갔지만 말이야. 이 말들은 그들의 자신감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로 그들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요. 왜 그런지 누군 남고 누군 가고 그 배경이 있는데 영상 올려드릴게요. 하지만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도 진정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에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날 그들의 존재 가치가 소멸 가치보다 낮아진다면 시스템은 그들을 부정적인 자산처럼 취급할 것이며 이미 그걸 보여주었지요. 당국은 우리는 주저없이 그것들을 지워버린다 합니다. 모든 증거와 세부사항을 종합해보면 유일하게 합리적인 결론은 차오양 경찰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 내부에 있는 거대하고 냉혹한 조직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것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중단할 수도 있고 핵심 증거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증인들은 침묵을 강요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사라진 유령 스튜디오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망 공고를 낼 수도 있다. 명백한 폭력의 단서가 완전히 무시될 수 있고 비극적 사건이 사고로 둔갑될 수도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진실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조작되는 것이며 정권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건일 때에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부정행위를 은폐하고 공식 언론을 침묵시키며 검열을 위한 플랫폼을 동원하려는 대규모의 조직적인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범인들은 두려움을 몰랐고 유령회사는 마치 통휘바퀴처럼 완벽하게 조율된 이 모든 사건의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마치 같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듯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되고 위은 도대체 무엇을 터득한 것일까요? 국가기관이 젊은 예술가를 다루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그토록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3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 유맹룡이 정확히 무엇을 언급했는지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명확한 기준을 세워볼까요? 우리는 그의 스튜디오 내부 회계장부를 입수할 수 없었고 그의 두 스튜디오가 실제로 국가 차원의 검은 자금 가공 시스템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와 국제조사 보고서만으로도 엄밀한 논리적 틀을 구성하기에 충분했지요. 저기 장벽 너머 국가 차원의 검은 자금 가공 네트워크의 존재는 음모론이 아니라 20년 이상 축적된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기존의 사실과 합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미 크고 잘 구축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재무부, 법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 여러 정보기관 및 그 동맹국들은 호주 정보기관과 유럽의회가 공개한 보고서, 브리핑, 기소장에는 그 장벽 너머 지하은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국적 유령회사, 국영기업, 문화교류센터,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막대한 금액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부패한 공무원들의 자금과 더욱 민감한 회색 예산, 해외 정보 활동, 선전 침투 및 통일전선 네트워크가 포함됩니다. 군사 관련 프로젝트에서 은밀한 조달과 제재 회피를 위한 로비 및 뇌물수수는 할리우드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벽 너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두 가지 통제 구조를 가진 정치적으로 주도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는 자본 흐름이 이념적 통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재정 블랙박스와 안정 유지 시스템에 포함시켜 정권 운영의 일부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이고, 둘째로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은 자금 흐름을 숨기기에 매우 적합하며 예산은 매우 불투명하고 계약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며 배우들의 출연료는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제작비는 부풀려질 수 있으며 콘서트, 오프라인 행사 및 팬 경제 관련 비용은 반복적으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막대한 현금 유입은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벽 너머의 대형 문화기업 대부분이 국영기업이며 선전체제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전과 금융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막대한 돈을 횡령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사업 지출을 가장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궁극적으로 해외 또는 국내의 비밀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의 운영 모델은 아티스트의 자율성과 통제권을 박탈하는 약탈적인 계약을 포함합니다. 불복종하는 예술가들을 처벌하고 감시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구조적 발현이며 다시 말해 이것은 20년 동안 작동해온 메커니즘입니다.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경영상의 문제도 아니며 고도로 제도화된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가 불복종 후 그토록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진 권력의 시스템으로 빨간당들의 원로들이 세속적으로 이어진 체계에서 한 개인이 어떤 것을 바꾼다는 건 정말 계란 깨기인데 그걸 알고 나서도 멈추지 않은 레몬 물고기 앨런을 위하는 영상을 만드는 주인장의 마음입니다. 테니 미디어는 후난방송 시스템 소속입니다. 후난방송 시스템은 벽 너머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연계된 미디어 그룹 중 하나이며 그 재정 구조는 궁극적으로 선전 시스템 및 국유 자산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E-미디어와 같은 국영 문화 자본 플랫폼은 오랫동안 다층적인 자회사 구조와 불투명한 재정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어 왔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할배입니다. 정치적, 조직적 관계는 감시되고 예술가와 그들의 스튜디오는 약탈적인 계약을 통해 통제되며 경영진은 표면적으로는 감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예술가 작업실의 주된 목적은 개인 사업으로서의 운영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며 예술가 자체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포장하고 조작하고 이전할 수 있는 상징들인데 이러한 특징은 서방 정보기관에서 묘사된 국영기업의 검은 자금 가공 패턴과 매우 일치합니다. 물고기는 초기에는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가 나중에는 조수가 개대리인으로 대체되면서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잃는 경험을 했지요. 스튜디오 폐쇄와 소통 및 접촉 제한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는 지극히 논리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바로 국영기업의 정치적 운영에 있어 표준적인 절차이며 다시 말해 그의 경험은 구조적 제도화의 결과입니다. 물론 위는 이런 체계를 전혀 몰랐지요. 그 장벽 너머 정권의 눈에는 현지 연예계가 선전 도구이자 검은 자금 가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예술가들은 이 두 가지 모두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검은 자금 가공 네트워크의 한 지점에서 권력이 없는 개인이 명령을 어기거나 부주의하게 행동할 때 이는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셰즈장은 수년간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가 동남아시아에 설립한 카지노 사기 조직과 역의 페이퍼 컴퍼니는 벽 너머의 국경을 넘는 검은 자금 가공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는 그 장벽 너머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송금하여 통일전선 확장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는 국가 관련 행위자들에게 재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그는 처벌 없이 불법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벽 너머에서 그의 범죄 기록을 쉽게 삭제할 수 있었기에 그는 해외 화교 사업가 대표로서 공식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S씨가 참석한 연회에 그의 모습이 나타난 것만 봐도 그가 한때 체제의 핵심 자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체계에서는 복종만이 보호를 얻는 유일한 길이며 보호를 잃는 순간 곧바로 박해로 이어진다. 셰즈장이 명령을 거부했을 때 이는 그가 사업 발전을 구실로 대만에서 통일전선 임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널리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자산을 가진 자에서 부채를 가진 자로 바뀌었고 해당 당국은 그에 대한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하여 태국이 그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혐의는 바로 그 장벽 너머의 승인 하에 오랫동안 수행해 온 업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체제의 냉혹한 논리입니다. 충성스러울 때는 도구로 여겨지지만 불충실해지면 통제하거나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가 된다. 진지는 또 다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벽 너머의 금융 네트워크와 해외 범죄 경제 활동 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천지의 프린스 홀딩 그룹은 캄보디아에서 그는 국유자본, 카지노검은 자금 가공, 그리고 초국가적 범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부동산 투자단지 카지노 및 다양한 일선 사업체를 이용했습니다. 막대한 불법 자금 흐름을 은닉하는 것은 동남아시아에서 검은 자금 가공 경로의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조사 보고서와 지역 정보기관의 평가는 그가 장벽 너머의 국익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습니다. 그는 전략적 구상에 부합하는 통일전선 네트워크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2025년에 인터폴의 수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검은 자금 가공 활동의 엄청난 규모와 국제적인 관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더욱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아주 엄청난 얘기인데 진짜 또 다른 내막은 아무도 모르고 있네요. 관계들에서요. 이래서 제가 방송국도 모른다, 그 나라 사람도 모른다 한 건데 알고 있는 저는 이 사람이 왜 그리 되었는지 여러분도 알고 나면 아, 그래서 연관성이 그리 되고 또 그렇게 되었구나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말 못합니다. 진짜는 나중에 사람들이 좀 정리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때까지 기둘러 주세요. 저도 입이 달싹합니다. 어휴. 이제 2017년 9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하이 치먹 영화 텔레비전 문화 스튜디오는 설립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제13류 민감한 장비 및 특수 물품에 이것들이 아주 지로를 한다고 먹농 상표를 서둘러 등록했는데 이범주는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소총, 권총, 폭발물, 지뢰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아주 웃기지요. 그러니 지로를 한다고 한 겁니다. 포탄부터 탄도미사일 부품에 이르기까지 민감한 군사 프로젝트들이 국영기업 검은 자금 가공 시스템의 맥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기이해 보이는 이 운영 방식은 사실 타당한데 많은 유명 스튜디오처럼 이 무명의 스튜디오 역시 대규모 자금 흐름 네트워크의 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금 이체, 검은 자금 가공 및 은폐의 수단으로 이용된 위먹농 본인 역시 고액 자산가 예술가이다. 그는 절대적인 복종과 침묵이 자신에게 보호와 자원, 그리고 눈부신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분명히 체제에 순응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국가주도의 검은 자금 가공에 가담했을까? 사장 장벽 너머는 왜 국가주도의 검은 자금 가공에 관여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금융 시스템을 갖춘 주권 국가이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여전히 이처럼 저급하고 범죄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이건 자기들 생각이지 무슨 주권 국가입니까가 말이야, 방구야, 무슨 UN 안보이야, 웃기지요.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일반 국가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 전체주의 정권의 행동 양식이라는 점입니다. 검은 자금 가공은 통치체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세탁된 자금은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국가 산업인 건데 위가 막을 수가 없지요.
나라를 상대로 혼자서 지하에서 아무도 모르는 외침을 하고 끝까지 소신대로 밀어붙이고 그 남은 증거 때문에 이들은 맘을 못 놓는 겁니다. 앨런의 일이 신호탄이 되어 세계가 깨어나지만 또 한 번 그 증거로 인해 저들이 조마조마한 것은 앨런이 그것을 남긴 것 또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사람은 가도 기록은 남으니 그는 원난에서 돌아온 후 벌어진 사건이 있어 더욱 마음을 굳혔어요. 미국 재무부, 법무부, 그리고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 모두 이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그 장벽 너머의 검은 자금 가공 조직은 전 세계 불법 거래의 핵심 허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마약 밀매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이전할 뿐만 아니라 펜타닐 자금 조달은 불법 유통 및 부당 거래,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사기, 불법 도박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시아, 북미, 유럽 전역에 걸쳐 복잡한 지하은행을 운영하며 국제적인 회색 경제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장벽 너머의 정권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이며 검은 자금 가공은 정권의 전략적 엔진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중요한 윤활유 역할도 합니다. 막대한 자금이 유령회사, 가짜 컨설팅 회사, 역외, 플랫폼 및 기타 경로를 통해 부동산, 해외 인수, 1대1로 인프라 프로젝트 등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국가 자본 운용 플랫폼 및 다양한 해외 비밀 작전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러한 자금 흐름은 국가정보기관과 빈번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은 불법 물품, 부당거래, 심지어 특수물품 밀매와 관련된 조직 범죄 집단과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범죄와 국가 이익이 반드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를 지원하며 서방 정보기관들이 확인한 바와 같이 검은 자금 가공은 지정학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장벽 너머의 세력은 불투명한 중개업체와 일선 기업들을 통해 러시아의 이중용도 기술, 드론 부품, 광학장비, 공작기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재를 회피하고 비밀리에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지하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공식 예산보다 더 은밀하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나타나는 유연하고 추적하기 어려운 현금 흐름은 은밀한 자금 조달, 특히 전시 및 민감한 조달 과정에서 이상적인 발판이 됩니다.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민감한 장비 수출, 운송수단 조달 및 기타 심층적인 군사 및 지정학적 작전에 사용됩니다. 검은 자금 가공 또한 정치적 무기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문화교류 선전 사업이나 통일전선 체제의 일부라는 명목으로 해외 친정부 언론 매체로 흘러들어갑니다. 해외 조직과 정치 로비 네트워크를 통한 검은 자금 가공은 단순한 금융수단일 뿐만 아니라 심리전, 정보전, 그리고 초국가적 통일전선의 재정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본 침투와 자금의 무기화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수출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며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해외 화교사회에 은밀한 압력을 가한다. 따라서 이들이 주도하는 검은 자금 가공은 일반적인 초국가적 범죄를 국가 통치 구조의 외부적 발현으로 보는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전체주의 정권이 통치를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며 국내외 자원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적 도구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만 다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멍룽이 조사한 위험한 금융사슬은 권력체계의 필수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국가기구에 그토록 큰 공포를 불러일으킨 거지요. 검은 자금 가공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이 자금 세탁은 통일전선과 국내외의 각종 비밀 작전에 필요한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장 검은 자금 가공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답은 바로 평범한 벽 너머의 납세자들입니다. 그들은 서류상으로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 시스템에 숨겨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연금, 재난구호 및 학교를 위해 책정된 공공자금이 유령회사, 역외 계좌 및 비밀 네트워크로 빼돌려졌습니다. 수천억 달러가 이러한 경로로 사라지면 결국 재정부족부는 더 비싼 사회서비스, 더 저렴한 사회서비스, 그리고 증가된 세수입으로 메워집니다. 이로 인해 그 장벽 너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질 세금 부담률을 기록하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지만 복지 수준은 오랫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가계 소비를 직접적으로 억제해 왔습니다.
이는 또한 검은 자금 가공에 연루된 국영 기업들이 은닉 부채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게 되므로 이른바 국내 경제 순환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부채는 궁극적으로 사회보장기금과 국영은행의 납세자 자금으로 충당됩니다. E-미디어의 모회사인 망고미디어의 손실은 공개되었지만 이익은 실력 있는 인물들과 그들의 대리인들에 의해 사유화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사회적 자본의 일방적 유출과 더불어 모든 단계의 정부가 토지세 수입 및 사회기반 시설 건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맞물려 사회 서비스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서방과의 디커플링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일자리 기회와 임금 상승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통치하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청년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고 정권의 대응은 의문스럽다. 통계표에서 이러한 수치를 제외하면 여러 구조적 불균형이 자원 배분에 있어 절대 권력을 선호하는 경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위 시장화가 40년이나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여전히 강력한 내수 소비 기반을 갖추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안정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가처분 소득, 안정적인 경제, 그리고 낙관적인 기대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은 정권에 의해 체계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과도한 세금, 치솟는 주택가격, 고갈된 저축, 그리고 사라진 공공서비스로 인해 나라는 완전히 궁핍해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소비할 여력이 없거나 소비하려 하지 않는 반면 정권은 경제 위기의 원인을 외국 세력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검은 자금 가공은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잠재적 위험을 야기합니다. 가공된 자금은 무기 구매와 국제 제재 회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감시를 회피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국제시장 침체와 제재, 공장 이전 또는 폐쇄 가능성, 그리고 악화되는 고용 환경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과 위험은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금 횡령 규모를 국민이 알게 될 경우 검은 자금 가공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들은 눈 가리고 있지요. 지금 심각합니다. 줄어든 인구수와 탕핑족들, 도둑들, 험난한 생활과 재난기후들 실상은 심각성 두드러지지만 발전이라고 선전합니다. 은퇴 자금이나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저축조차도 이 거대하고 무자비한 정치 조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권위주의 통치는 강력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짓에 크게 의존한다. 그 체제의 안정은 백성들의 무지와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위멍룽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의 실체를 알고 깨어난 사람이었고 도전하고 굽히지 않은 아름다운 의인이었던 천사입니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보여주었고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부패를 정치적으로 거부하고 정권의 재정 네트워크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권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지요. 그가 감방을 나서는 순간 비밀을 폭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으로 유지되는 체제에서 민감한 정보를 가진 정직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딱 맞는 지독한 똥고집의 막무가내 골치덩어리로 딱 표본이었지요. 적보다 더 위험한 존재였기에 그는 무사히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희망이라곤 팬들, 일반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서 찍어대는 팬들이 알아주길 12년을 기다려도 그냥 보냈지만요. 육장 유맹룡은 자신이 나라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유먹룡은 자신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 처음에는 유먹룡은 자신이 휘말린 복잡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까다롭고 강력한 기관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인식의 변화는 그의 이름이 2017년 13류의 상표로 등록된 이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기들의 이름에 그의 이름으로 상표가 붙고 나서 거대한 줄기로 연결된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것도 세계 최상의 엘리트들과의 거래들로 이루어져서 그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거 알았지만 멈추지도 못한 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증거라도 확실히 남기자였는데 그는 그냥 가고 나면 그가 싸운 12년과 동료 연예인들의 한도 같이 묻히고 진행형인 현재도 계속될 거라 그거라도 남기자 마음을 굳히는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요? 그는 천우의 힘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자신을 더욱 험난한 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는 외롭고 위험한 도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위멍룽은 적어도 2024년 4월부터 법원에서 발급하는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오직 국가사법기관만이 발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영기업조차 이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그의 상황이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당국이 잠재적인 정치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확실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변화, 심지어 변화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촉발하는 가장 유력한 요인은 두려움과 의심의 결합입니다. 위멍룽은 계약 갱신을 거듭 거부해왔으며 그의 거부는 단순히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사업적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전체주의 체제에서 거부는 곧 저항이다. 수년간의 통제, 처벌, 감시, 그리고 끝없는 압박과 다그침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이는 그를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 신호이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과거의 수정 시도가 실패했음을 나타냅니다. 조종자가 따라야 할 정치적 임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운 폭력 사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그가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은근히 도움을 요청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만약 이것이 감지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극도로 신경질적인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탈출 시도로 간주되어 더욱 가혹한 감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택배 이름이 신념 때문에 내면에 잠들어 있는 인물인 구샤오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얘기는 제가 예전 채널에서 언급했는데 그게 인물 중에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 그가 택배 이름을 이렇게 사용했답니다. 감시받는 이러한 삶은 잠입으로 미화될 수도 있지만 증거 수집은 그의 비밀 임무의 일부가 된다. 만약 그가 정말로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면 두창의 24시간 감시 체제를 고려할 때 설령 아무런 결점이 없더라도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더욱이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시가 더욱 강화됩니다. 단순히 의심만 생겨도 모든 감시 체계가 가동됩니다. 일부에서는 그에 대한 이전의 감시가 단순히 회사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전자감시 카메라의 존재는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발각된 것이 엄청난 파장이 되었고 신발이 1도 실패에다 발찌 영상까지 유출되어 아주 꽁꽁 숨긴 검은 자금 흐름에 지대한 타격이 간 것인데 용서가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를 지 혼자 한 것도 아닌데 신비스럽게 사라진 이유도 다시 좀 더 자세히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위멍룽은 국가의 포로가 되어 국가기구의 직접적인 폭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그를 통제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의 심리 상태가 이미 극도로 마르고 심각하게 망가진 그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유맹룡이 아니라 반체제 인사들을 더욱 가혹하게 통제하려는 자신들의 모습이었다. 8장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통제보다 훨씬 더 가혹한 통제. 유멍룽의 상황과 저명한 반체제 인사들의 상황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소름 끼칠 정도이며 그가 겪었던 통제는 끔찍하다. 공개적으로 보도된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장기간의 기소, 투옥, 그리고 압력에 직면했으며 언론인 가오이와 같은 유명 반체제 인사들조차 이러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접속, VPN 사용 권한, 가족과의 소통의 자유, 그리고 일정 수준의 외부 접촉 및 독립적인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들은 감시, 검열, 제한의 대상이 되지만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명을 발표하고 발언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존재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는 반면 모호한 상태에서는 유출된 이미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체적 강압과 폭력적인 통제를 받았으며 법원이 그의 발목에 부착한 전자 모니터링 장치는 국가의 공식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가 어떤 기록이나 유언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완전한 침묵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소통 및 정보 채널은 오랫동안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그는 사망하기 전에 이미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국가기구만이 가할 수 있는 극심한 고립과 전면적인 억압이었으며 대부분의 정치범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9장 왜 위먹롱을 선택하셨나요? 왜 위를 선택했을까요? 만약 그가 결국 위험 요소가 된다면 애초에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유명해지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유형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게 된 것이다. 테니 미디어는 장기적인 상업적 잠재력, 좋은 대중적 이미지, 완벽한 공적 이미지를 갖춘 아티스트를 선별합니다. 이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인재들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규모 자본 유입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반면 먼 친척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흥행에 실패한 배우로 낙인 찍힌 징텐과는 대조적이다. 위먹롱은 흠잡을 데 없는 이미지, 안정적인 연기력, 타고난 친근함으로 관객들에게 진정한 매력을 발산했지요. 이러한 점 때문에 그는 전체주의적 논리에 깊이 뿌리내린 테니 미디어와 같은 시스템 내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이상적인 수단이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누구도 저항하다가 자신의 경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생각하며 그러나 유맹룡은 그들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기를 거부했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조차 저항을 택했으며 그들이 그가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그들은 그를 선택했고 그는 너무나 완벽했기에 사람들은 그의 온화함을 나약함으로 오해했고 진정한 온화함은 강인함에서 비롯되며 그가 얼마나 많은 억압을 견뎌냈는지 알지 못했지요. 그는 첫 계약이 만료된 2021년 훨씬 이전부터 지속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위는 시스템의 비상사태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텐진 신란으로 이송되었는데 이는 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 텐진 딥블루의 사용은 단순한 착취를 넘어 박해로까지 악화되었다. 마치 작고 어두운 방처럼 이곳은 반항적인 예술가들을 억압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데 이용된다. 동시에 그들은 3년간의 가혹한 처우면 그를 굴복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테니 미디어의 책임을 면제하려 했지만 또다시 오판했다. 가해자가 여전히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추가적인 박해에서 추방으로 전략이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시스템의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왜 그토록 잔혹했을까요? 10장 왜 그 방법들은 이렇게 잔인한 걸까요? 단순히 그를 침묵시키는 것만으로도 비밀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왜 그에게 장기간의 심리적 고문, 신체적 학대 그리고 굴욕감을 안겨주었을까요? 이처럼 의례적이고 폭력적인 행사를 벌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체주의 통치하에서 폭력은 단순히 처벌의 수단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미묘한 불복종 행위는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범 사례로 삼아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의 고통은 연예계 종사자들에게 경고가 된다. 저항하거나 도망칠 수 있다는 환상을 품지 말고 팬층, 인기, 명성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는 전체주의의 냉혹한 논리를 반영합니다. 버려진 졸개조차도 그 가치를 완전히 쥐어짜내야 하며 공포는 규율을 위한 무기가 됩니다. 9월 8일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 계획적인 파티는 구소련의 방식을 따랐다. 의례적인 모욕, 약물 통제, 은밀한 신체 부당행위와 가혹한 정신적 압박 그리고 끝없는 압박과 다그침에 이용될 수 있는 비디오 녹화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으며 무너지지 않았다.
신체 부당행위와 비디오 녹화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에로 영화입니다. 증거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넘겨주기를 거부한 것, 굴욕감을 가혹한 행위로 결국 비극적 사건으로까지 악화시켰다. 만약 정권이 단순히 그들을 침묵시키고 싶었다면 의료과실 사건이나 교통사고, 심지어는 더 교묘한 건물 추락사고 같은 것을 쉽게 조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침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위멍롱처럼 온화하고 순수하며 인기 있는 사람조차도 얼마나 무능할 수 있는지를 업계 전체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위는 자신의 무력함에 많이 힘들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위가 본보기인 이유는 아래 내용대로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이고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신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주인장이 늘상 말한 그들의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우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권위주의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항 그 자체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예술가라도 처벌을 면하는 성공적인 저항의 선례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저항이 희망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운명은 명확하고 철저하며 잔혹해야 한다. 그의 부상, 침묵, 지워진 죽음, 그리고 가해자의 오만한 자랑은 모두 같은 각본에서 비롯된다. 그들의 대담함은 자신들이 국가의 의지를 집행하는 자들이며 잔혹함 자체가 국가의 의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11장 신뢰의 비극. 위멍롱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뢰의 비극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성장 배경, 교육, 그리고 타고난 친절함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스템 내에서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믿었습니다. 제가 선함이 독이 되었다고 노래를 지은 이유였습니다. 당신이 규칙을 지키는 한 나라도 규칙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은 저는 어릴 때부터 규칙을 지켜왔습니다. 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의 순진함을 반영합니다. 불행히도 그는 전체주의의 논리 속에서는 순수함과 규칙 준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종만이 유일한 행동 강령이며 도덕과 인간성은 위험한 것이다. 12장 유목룡을 기억하다. 유목룡의 이야기는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그 무엇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체주의 정권의 악행을 드러낸다. 그에게 해를 끼친 자들은 이 거대한 기계의 일부와 다를 바 없었고 그들은 권력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들이었다.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이미 그의 인간성과 판단력을 앗아갔다. 물고기를 해친 것은 이들 관련자들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그 이면에 있는 기계와 그 비인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논리, 인간성 안에 있는 부드러움과 연민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까지 아우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체주의의 위협이 될 것이었기에 그는 이러한 훌륭한 자질들을 파괴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포를 조장했다. 앨런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닙니다. 윤소유, 로크, 고성응, 교임양 등 이처럼 젊고 아름다웠던 생명들 또한 장벽 너머에서 덧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찬란한 존재는 지워질 수 없다. 은폐 현상은 정보화 시대의 은폐 방식이 실패했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는 사람들이 공포라는 거대한 기계에 맞서 보여준 그의 친절함, 따뜻함, 그리고 인간적인 보살핌을 깊이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을 더욱 잘 보여줍니다. 위멍롱은 흔들림 없는 청렴함과 용기를 지켰고 그의 조용한 저항은 거대한 기계를 분명히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물고기를 기리는 것은 그가 구현했던 힘, 즉 자비심을 유지하고 친절을 지키고 거짓에 맞서 싸우고 두려움을 거부하는 힘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힘은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 두려움 없는 미래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지만 몇 번이고 재시청하시면서 하나하나 연결점과 전체 맥을 보시고 세세한 부분은 다시 눈여겨보시면 또 다른 눈트임과 맥이 잡히실 겁니다.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에도 이해가 훨씬 쉬울 것이고요. 오늘 내용 중요한 내용과 팩트와 사실적인 부분과 현재의 사상과 체계에 대한 서막과 현재 장벽나라의 줄거리 요약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오늘 영상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